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 유튜브가 뜨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물질주의적인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선호도가 쏙 바뀌는데요. 이 선호도가 바뀌는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의사에서 간호사로 바뀌어요. 어머님 생각이 전부 여학생들이 간호사 되기를 원하는가 보다 생각하시죠, 그죠? 여기 10% 이상은 남학생들입니다. 근데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거다고 생각하는데 의사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3순위에서 의사가 안 들어가요. 교사 간호사 쭉 나가는데 의사가 탑10에 없어요. 고등학생들이. 우리 그 강서고등학교나 양정에서 의대 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애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우리 학교를 딱 보니 의대 가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나? 내 실력으로 갈 수 있을까? 애들이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걸 자꾸 찾습니다. 교사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간호사, 경찰, 뷰티 디자이너, 군인까지 나와요. 옛날에는 서로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포함된 게 육사나 공사나 회사 이런 걸 포함하니까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아무튼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면서 바뀌는 제일 급진적인 변화는 현실의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 제가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목동 쪽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현대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강남에 가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쪽의 어머님들은 100에 한 분 정도 빼고는 99명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드라마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제 보셨죠, 그죠? 역시 우리나라는 막장이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출생의 비밀이 나와야 돼. 막 이게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치동이나 서초동이나 뭐 이쪽에 가서 어머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목동에서 컨설팅을 하면 이제 젊은 어머님들이 이제 젊은 아빠들이 오셔가지고 항상 하는 게 애를 왜 그렇게 가둬놓고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목과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가둬놓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목동 쪽에 학부모님들 한 20% 정도는 방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방목이라는 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방목이라는 게 뭐냐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사교육을 받겠다는 학생들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학원을 보내지 않고 또 이게 연결이 되면 학생들이 외고나 특목고나 과고를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보내지 않고라는 시발점에서 출발을 해요. 나도 참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연히 제가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인터넷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운전을 하면서 오면 전혀 못 보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고 오면 너무 편한 게 앉아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방목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어요. 대치동에 계시는 교수분이 첫째는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의사가 됐다나 어쨌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딸내미는 우리나라에서 가수 생활하다가 로스쿨 거쳐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다는 뭐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 아빠가 한 번도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능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교수 출신이신데 방목한 방법을 이렇게 봤더니 첫째 애가 우리나라에서 성적표를 위조해서 아빠 도장을 딱 찍어 갖고 왔대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아빠가 다음번에는 엄마 것까지 잘 챙겨서 이렇게 찍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집에서 아끼는 도자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애가 장난을 치다가 떨어뜨려서 그걸 다 깨트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냥 분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허허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대요. 근데 이게 방목인데요. 어머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방목이 과연 굉장한 인내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가능한가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목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두는 양식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면 대다수는 그냥 방목을 포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방목을 포기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분처럼 그렇게 강한 인내심과 학생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은 조기 유학도 갔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해서 앞으로 쭉 달려갔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래 학원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학교도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려면 말아라. 지금 이제 아빠들이 이제 중3이나 이때 되면 항상 생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를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논술까지 해서 한 5개 학원을 보냈더니 얘가 평균 성적이 나오는 게 80점대 초반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은 흔히 하는 얘기가 뭐 딸내미든 아들내미든 마찬가지예요. 너 대학 가지 말아라. 너 대학 가서 뭐 할래? 지방대 가서 뭐 할 거야? 지방대 가는데 나 그 꼴 못 본다. 차라리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끝내. 라고 말씀을 하고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학생부터로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뭐 어차피 특목고는 다 걸렸으니까 일반고 가서 공부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프로세스가 중3 때 일시적으로 학원을 딱 끊어요. 일시적으로 끊습니다. 뭐 5개에서 2개로 줄이든 아니면 진짜 열받으면 다 끊을 수도 있어요. 수학 하나만 남겨놓고 다 끊을 수도 있고 영어 하나 남겨놓고 다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싹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애가 갑자기 공부를 좀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막 흥분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교육에 아빠는 참가하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고액가위로 전부 바꿔버려요. 고액가위로 바꿔요. 그래서 한 1년을 출하를 해요. 근데 1년을 출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엄마 아빠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학생이 포기돼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학기 말 성적이 7등급, 6등급 나온 거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한 등급이 안 변할까? 1학년 2학기 말 되면 6, 7에서 최소한 4, 5가 나와야 되는데 내신이 한 등급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등급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면 수능 형태로 무조건 가요. 어차피 뭐 수시는 다 걸렸으니까 수능 형태로 가고 운 좋으면 논술이나 한번 써볼까 그래서 연대 중앙대에 돈을 막 갖다 줘요. 그래서 교직원들이 특별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인서울을 못해요. 그럼 어디를 가냐면 지방대 이렇게 잘 찌르면 4년제 대학 중에도 굉장히 좀 이렇게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학과가 있고요. 진짜 운 좋으면 미달로 들어가요. 99%, 90% 정도 이상은 대학을 안 보낸다고 하더니 결국은 어디를 가냐면 지방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이제 앞단지에 이렇게 사시는데 애가 이런저런 연유를 해서 결국은 인서울을 못했어요. 인서울이라는 건 경기도 포함입니다. 경기도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가다 보니 결국은 집이 이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그 레이저 같은 그런 질문에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서구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잘 풀렸어요. 왜? 마곡동 집값이 올랐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잘 풀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견지명이 있어서 거기서 미리 내가 집을 사가지고 갔더니 굉장히 뭐 투자의 성공 사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아닌 거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결국은 우리는 이 대학의 서열화가 없어지기 전에는 대학이란 굴레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답답한 건 부모님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것은 학생이 왜 이런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할까? 우리는 공부를 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나라에 나온다는 걸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봐요. 근데 학생들은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 다음 우리 부모님들이 모토가 싹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좋은 대학 나와라가 아니라 지금은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행복하는 거죠? 학생들이 행복한 것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하고 싶은 일이 뭐죠, 이게? 이게 초등학생이에요. 운동하고 싶고요. 그 다음 내가 실력만 있으면 의사도 하고 싶고, 그 다음 요리도 하고 싶고, 인터넷 방송에서 돈 많이 벌고 싶고, 그 다음 법조계도 가고 싶고, 가수도 되고 싶고, 프로게이머도 되고 싶죠.
근데 이 희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프로세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말만 이렇게 하고 프로세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희망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희망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 희망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일본, 미국, 중국은 어떠냐면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공무원, 교사가 38%예요. 되고 싶은. 미국은 의사가 30%고 건축가, 디자이너가 24%, 운동선수가 끝까지 그래도 들고 가야 돼. 배우 19%, 기업가 31%, 경영자 관리직 27%, 26%.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희망을 끝까지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그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인식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된다. 미국처럼 이걸 그대로 들고 가면 우리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자, 한미, 일중 청소년들의 희망을 이렇게 보시면 한국은 좋은 결혼 상대를 찾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일본은 인간관계, 많은 일을 경험하고 싶다. 미국은 항상 애들은 개성적이에요. 남과 다른 일을 하고 싶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 중국은 인생의 방향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어떤 일에도 낙담하지 않는 근성을 키우고 싶다. 이런 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제일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거예요. 제일 현실적인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정보에서 듀오에서 2018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이상적인 남편과 이상적인 아내. 엄마, 아빠 예전에 결혼하셨을 때하고 얼마나 틀려지는지 보세요. 키가 일단 177. 아마 나는 결혼을 평생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 177, 167도 아니고 177. 여자는 신부는 164. 우리 와이프는 결혼했을 것 같아요. 165니까 훌륭하게 결혼했을 것 같고 나는 결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냥 집에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연소득은 5,319만 원. 그 다음에 이상적인 와이프의 연소득은 4,194만 원. 2018년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 4,060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리 1년차 정도 됐을 때 이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기업 평균으로 말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대기업을 가야 우리는 결혼을 할 수 있다라. 그 다음에 최소한 공무원이나 공사. 이 공무원도 국어공무원 가면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7급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대다수 청소년들은 앞으로 결혼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실제 결혼을 안 하잖아요. 눈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따지고 보면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남자애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자들을 배우자감을 쳐다봐요. 어떤 거냐? 성격. 일단 성격 줘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나는 외모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경제력인 거예요. 우리 세대에는 성격 좋고 인물 좋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 어떻게 하면 성격 좋고 여자가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란 게 딴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 그러니까 뭘 찾아요? 교사, 공무원, 간호사 이런 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결혼하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 공무원을 하든지 의사 자격증 따든지 간호사 자격증 따든지 교사 자격증을 따야 내가 원하는 177의 남편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애들은 물어보면 177을 키로 또 안 봐요. 185를 보더라고요. 185. 참 가면 갈수록 힘든 세상인데요. 근데 갈수록 이러니까 청년 취업이 더 어려워져요. 우리나라. 서울 주요 11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을 쭉 보면요. 고대 서울대가 2017년기 68, 68, 68, 69예요. 70% 이상 올라간 학교는 성대 75%예요. 유일하게 이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통계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문제 있습니다. 서울대가 68%밖에 안 나온다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왜 이 경우가 생기냐면 서울대는 자발적인 실업자 수가 많아요. 고시 공부한다고
졸업해서 취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사과정, 대학원과정, 박사과정 간다고 해서 취업을 또 안 해.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는 이게 아무튼 자발적 실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2016년에 73.8% 있는 게 68%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뭐냐면 이게 학교별로 거의 취업률이 결정이 되는 구조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내가 능력만 있으면 취업이 다 돼. 라면 사실은 우리가 서울대 연고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학벌에 의해서 취업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걸 타파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입시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이게 입시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걸 데이터를 보여주면 항상 학생들이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데요. 74%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정원 충족률 14%, 그 다음 4년제 34만 9천 명, 현 고1 학생도 41만 명. 실제적으로 지방에 가면 그냥 들어갈 수 있다. 지방에 가면 그냥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 중3이나 중1 학생들은 대학 들어갈 걱정은 없어요. 어떤 대학을 들어가느냐가 문제인 거지. 어머님들 지금 이 표를 얘기해 주신 제가 해드리는 배경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대학을 만일 지방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학원 보내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고등학교 가면. 우리 목동 학생들의 특색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80점대 초반 정도 평균 나오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신에서 6등급 밑으로 떨어질 확률 거의 10%도 안 돼요. 내가 신서나 모군이나 월천에서 내가 평균 성적이 한 80대 초반대야. 5개 과목. 그럼 내가 고등학교 가서 도대체 몇 등급이 나올까? 6에서 왔다 갔다 해요. 6에서 왔다 갔다 해요. 6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 시내 30개 대학은 못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인하대, 아주대까지 포함해서 경기도 괜찮은 대학 못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밑으로 가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 밑으로 가기도 힘들어요. 7등급 77%부터 해가지고 23% 남아있는데요. 20% 학생들은 무조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들 틈을 깨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더 힘들어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너희 학생들이 안심만 하는 게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내가 7등급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엄마들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나는 머리가 되게 좋은 것보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도 7등급이 안 나오네. 퍼센티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20%는 무조건 공부 안 하는 그룹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수능 1000점 만점 중에서 우리가 500점 밑으로 맞기가 더 힘든 구조예요. 왜? 객관식이니까. 그렇게 맞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입시를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의 좋은 점이 뭐냐면 올해 특목 입시의 제일 큰 변곡점이 뭐냐면 이게 헌법소원이 걸려서 그 다음에 동시 일정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조희영 교육감과 우리 정부 탓 때문에 서울은 굉장히 대박을 쳤고요. 경기도에서는 완전히 엄마들 생각하기에는 너무 심하다. 정책적인 차별이. 지금 보시면 민사고가 1.6으로 떨어졌어요. 2018년도 2.5, 2017년에 2.7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확인이죠, 미확인. 제가 추정을 해봤는데 1.6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1.6이라는 건 뭐냐면 서울에서 이게 50% 이상 지원했을 거거든요. 나머지는 우리가 공부 조금만 더 하면 민사도 갈 수 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고 4.5, 3.6 가더니 여자는 3.1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남자는 드디어 2m로 떨어졌다. 1.98. 그 다음 외대부고 국제계열. 이게 국제계, 인문계, 자연계 세 개가 통합이 됐어요. 자, 자연계 기준으로 하면 어머님들이 목동 쪽에 조사를 해보면 제일 가고 싶은 학교는 뭐냐면 민사고도 아니고 하나고도 아니고 외대부고예요. 5.3, 4.1에서 2.1로 떨어졌어요.
상상고는 더 많이 떨어졌죠. 여자 4.4, 2.9에서 올해 이 벽이 깨졌어요. 1.8. 남자는 1.11. 올해 쫄아서 상상고 많이 안 쓰신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과감하게 쓴 학생들이 많은데 거의 다 붙었다고 합니다. 열에 한 명 빼고 다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천공고도 그거 어렵다는 현대천공고도 2.4, 2.0, 1.6으로 떨어졌어요. 포철고 못 가서 난리였었거든요. 3.1, 3.6, 1.9로 떨어졌어요. 광명제철고 2.3, 2.0, 1.4. 북일고 자 국제과정은 없어졌거든요. 이제 일반 과정만 있는데 3.8, 3.4에서 드디어 1.28로 떨어졌어요. 김천고만 조금 올랐어요. 2.4에서 1.4, 1.74로 약간 올랐고요. 인천 하늘고도 8.6에서 6.5로 떨어지더니 이번에 3.68로 떨어졌어요. 뭐 물론 쉬운 건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이 숫자만큼이 경기도에서 빠져나간 숫자예요. 서울은 예전하고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경기도 학생들이 동시 일정 진행으로 인해서 쫄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하게 됐어요. 평준화 지역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바뀐 입시가 올해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서울 쪽의 학생들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하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올해가 중3 되는 학생들한테는 최고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가 최고였을 수도 있죠. 서울의 외고는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 지역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서울은 서울만 지원할 수 있잖아요. 서울 외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경쟁률이 다 올라간 거예요. 대원이 1.6, 1.76, 1.76 올해 똑같았죠. 명덕은 1.8, 1.5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2.16까지 올랐어요. 전체 평균이. 대일은 2.0, 1.6, 1.7 가더니 올해 2.0을 넘었어요. 한영도 1.7, 1.6, 2.0. 이거 굉장히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한영이 목동에서 한 명도 안 가요. 광진구에서 한영외고 한 명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강북구에서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한영외고예요. 그럼 한영외고는 어디서 지원하느냐? 강남만 지원해요. 강남하고 강동 지역만 딱 지원하는 학교가 한영외고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강남에서 그런데 외고는 다 죽었대. 뭐가 다 죽었나요? 1.7, 1.6 가더니 2.0으로 올라버렸네. 서울 쪽은 한 명도 이탈이 없다는 거예요. 통목고 전국권 자사고 쪽으로 이탈이 없어. 그럼 왜 경쟁률이 왔다 갔다 해? 경기도 지역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국권 자사고만 흔들린 거예요. 서울에서 유일한 하나고는 왜 흔들렸냐면 해봤자 안 되니까 지레 다 포기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썼잖아요. 그 학생들이 헛수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화예고가 올해 쓴 애들은 대박이고요. 안 쓴 애들은 좀 안까울 것 같아요. 1.3, 1.5인데 1.44. 그냥 작년하고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이화예고가 앞으로는 어머님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화여고가 목동이나 진명이나 한가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진학을 잘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가람을 지원하겠다는 여학생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아니 이화여고 이거 잘하면 지원하면 너 합격하는데 왜 안 가니? 그러면 한가람이 후드티가 예뻐요. 그런가?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찾아서 봤는데 제 눈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쁘다고 얘기를 하니 아무튼 근데 학교 선택을 그렇게 해도 되나?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다 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성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그럼 올해 1단계 내신 컷이 어떻게 되냐면 대원외고하고 서울국제고는 올해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우리 쪽에서 전부 올해만 지원했는데 뭐 통계적으로 이제 그 밑에 학생이 없기 때문에 올해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쪽의 학생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게 수정이 되겠죠. 서울국제는 올해 경쟁률이 3대 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원외고와 서울국제고는 항상 1단계 내신 컷은 비슷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명덕외고는 영어과는 올해로 추정이 되고요. 중국어과 2학년 2학기 국어까지. 외고 국제고 입학전형 아시죠?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영어, 그 다음에 국어 사회 순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도곡과 같은 경우는.
1어 러시아어만 3학년 1학기 국어, 2학기도 아니고 1학기 국어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3학년 2학기에는 영어, 국어, 사회가 다 A가 나왔어야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고의 경쟁률이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쪽으로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어, 국어, 사회를 내신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경기도 내고는 올해 처참하게 떨어졌어요. 올해 처참하게 떨어졌어요. 가로는 2018년인데요. 2018년보다 올라간 학교 요 두 개고요. 과천외고, 김포외고는 아예 미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권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올해 되게 손해본 지역이 경기도예요. 제일 이익을 많이 본 지역이 서울. 아마 올해도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죠. 12월 28일 어제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뭐 더 추가 발표 이게 학계 접속 나오겠죠.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다 못했으니까. 아무튼 뭐 명덕이 97명, 대원이 8명, 이화이고 16명, 서울국제고 13명 이렇게 쭉 나왔는데 앞으로는 어머님들이 이쪽을 좀 보내세요. 이화이고 여학생들. 여기도 보면 생각보다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걸 제가 감정해요. 그 이화여대 그쪽 풍을 받아서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가.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제가 이제 이거 할 텐데, 우리 이건 학생들한테 제가 하는 겁니다. 공부는 왜 하나? 이렇게 막 자꾸 물어보는데, 뭐 왜 하긴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편하냐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사회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반병헌 씨가 9월 상사한테 받은 업무 지시 내용이 뭐냐면, 최근 1년간 보낸 등기 우편 명세를 모두 찾아서 인쇄를 해라 라고 업무를 주면서 이거 최소한 6개월짜리야 그러면서 줬어요. 이 업무 내용은 무조건 6개월 동안 네가 뭐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이거 맨날 찾아보고 인쇄하고 찾아보고 인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했어요. 3,900개가 넘으니까. 그런데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루 만에 모든 일을 끝내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6개월은 뭐 하나 좀 걱정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카이스트에서 바이오하고 내공학 학석사 학위를 받은 공학도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 사람의 꿈은 제대 후에 스타트업 회사를 성공시키고 새로운 창업에 도전합니다. 이걸 학교에서 얘기하면서 뭐냐면 창의 발명대회를 열어요. 고등학교에서 가면 과학 경시대회 전부 다 창의 발명대회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봐라. 근데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어머님들이 중학교 생기부 관리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생기부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신. 딱 내신이에요. 중학교는 내신입니다. 내신이 모든 게 근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처럼 양자 물리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양자역학 배우는 거 아니에요. 뭘 배워야 돼요? 수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본적인 물화생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영어를 배워야 되고 국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 지식이 없으면 고등학교에서 점프를 못해요. 고등학교에서 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 중학교에서 얼마나 기초 과정을 탄탄히 했나 이걸 계속적으로 생기부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생기부에서 못 찾으니까 어디서 봐요? 자소서에서. 자소서에서 못 찾아보니까 어디서? 면접에서. 자기네들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원점수가 그대로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석차하고 전부 다. 그러니까 얘가 이번에 수학이 99점이야. 근데 시험치 내가 몇 명이야. 그 중에 석차가 몇 등이야. 이거 쫙 넣으면 고등학교에서는 딴 거 아무것도 안 볼 겁니다. 그죠? 영재고에서 생기부 보나요? 영재고 생기부 안 봅니다. 1단계 생기부 본다 그러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고요. 2단계 필기시험에서 모든 걸 판별해요. 2단계 필기시험 성적에 의해서 3단계 면접 점수도 우리가 말하는 1박 2일 워크숍도 거의 성적이 변함이 없어요. 이거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옛날에 사법시험을 볼 때 2차 필기시험 보죠. 필기시험 보고 나서 우리가 사법연수원 성적이 나오는데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이나 그 다음 우리가 그 사법시험 필기 성적 순위나 거의 똑같아요. 변동이 없습니다.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게 야, 내가 영재고 2차 필기시험 붙었는데 3차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붙지? 그러면서 면접시험 준비하시는데요. 사실은 필기에서 거의 결정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앞으로 생활의 개선에서 이게 직장을 가든지 어디서 가든지 간에 효율성을 찾는 게 앞으로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요즘 강조되는 게 코딩 쪽이에요. 그럼 코딩이 뭐예요? 코딩이라는 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전부 소프트웨어를 내가 개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버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지금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전산개발팀, 전산팀이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업무를 그쪽에 보내요. 그럼 전산팀에서 파견이 나와서 뭐 외주 주는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쪽에 있는 전산팀에서 나와서 나하고 같이 붙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전산팀에서 파견 나와서 하는 업무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지금 집에서 엑셀 프로그램 쓰시죠, 그죠? 어머님들 엑셀 프로그램 언제부터 쓰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1990년도에 이때 이제 스프레드시트라고 처음 나왔어요, 그죠? 쭉 나왔는데 그게 어려워서 아무도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엑셀에 워크시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엑셀이 돌려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스프레드시트나 엑셀 쪽을 누가 했냐면 전산학과 관련 전공자만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지금 누가 해요? 어머님들도 하세요.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코딩이 소프트웨어 전문 그쪽 전공 관련자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때하고 지금 현재 세대하고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코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딩은요, 수학적인 기본 실력이다 플러스 크리에이티비티예요. 어떻게 돌아가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논리적인 창의성이에요. 굉장히 패러독스 같지만 논리적인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 면접이나 고등학교 제가 면접 조금 이따 올해 면접 질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릴 텐데 전부 그걸 찾느라고 학교에서 눈이 뻘개져 있어요. 그런 쪽에 소양을 가진 학생 찾느라고. 나온 김에 영재고 과학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헷갈리니까 영재고는 뭐냐면 교육부 소속입니다. 과학고는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는 중앙부처 소속이고 하나는 서울 지역단위 교육청 소속이에요. 뭐가 틀릴까요? 돈이 틀린 거예요. 돈 데려오는 단위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재고는 말 그대로 학교가 아니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재 학교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에 대해서 간섭을 받지 않아요. 2학년부터 대학교 교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원서를 써요. 그래서 영재고 가는 학생들이 영어를 모르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영재고 합격을 하고 나면 항상 우리 학원 쪽에 와서 다시 영어 공부를 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왜 영어를 놓냐는 거죠.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영어 공부 시간 없어요. 영어는 중학교 때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랭귀지 액quisition device인가 그럴 거야. LAD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12세까지가 최고조로 발전해요. 그 다음부터 자꾸 갈수록 이게 감소되거든요. 최소한 14세, 15세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과학 중점고는 뭐냐면 과학고하고 일반고 사이에 딱 위치한 게 과학 중점고. 자, 과학고는 세종, 한성은 수학과학 과목 비율이 60%고 과학 중점고는 45%예요. 일반고는 30% 미만이죠. 왜? 모든 과목을 평균적으로 놔버리니까. 그럼 일반고에서 내신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수학과학만 잘해서는 절대 내신이 안 나온다는 거죠. 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사회도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근데 특목고는 외국어를 잘하면 35%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고는 수학과학을 잘하면 60%를 먹고 들어가는 거죠. 영재고는 거기에 대한 것 자체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걸 좋아하면 특목고로 가야 되는 거고요. 나는 일반적인 걸 다 잘해라는 학생이 주로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범생이에요. 모범생. 이 학생들이 일반고에 맞는 거죠. CNC 학원생들을 이제 특목고 가는 학생들을 보면 외고죠, 외고. 장래희망 탑5는 PD, 외교관, 선생님, 의사, 로봇공학자. 여기가 전국권자사고 여기가 외고를 주로 많이 가는 학생들이다. 미래는 의학과, 공학과, 레저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되냐면 어머님들이 제일 꿈꾸는 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공대 합격과 연대의대 중복 합격을 했더라.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갖고 고민을 하다가 연대 의대를 갔더라. 어머님들이 꿈꾸는 구조죠, 그죠? 근데 걔가 결국은 가게 되는 게 뭐냐면 의학공학이 사실은 같이 움직여요. 같이. 그러니까 얘가 두 개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공학을 가기도 하고 의학을 가기도 하고 같이 가더라. 그러니까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의학공학은 같이라고 보셔야 돼요. 같이 간다고 보셔야 돼요. 의대 생각하는 학종이 틀리고 공대 생각하는 학종이 10% 정도 틀려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신약 개발, 그 다음에 인공신체, 그 다음에 여가산업 이 세 개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가는 거죠. 이걸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냐면 예술영재학교라는 인천예술영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예술영재고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인트MD에서 2018년 8월에 의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다중지능검사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더라고요. 제가 다중지능검사를 해보면 항상 상상고나 나중에 추적조사를 해서 의대를 간 애들을 보면 다중지능검사 자료를 보고 있으면 항상 얘들이 대인관계가 제일 우수하게 나옵니다. 공학 쪽은 틀린데 의대 쪽 가는 애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우수하게 나옵니다. 항상. 그랬더니 여기서 필요한 역량이 자기들끼리도 얘기해보면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의사소통. 두 번째, 열정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이 높은 사람. 네 번째, 공감 능력. 다섯 번째 가야 자연과학 학문의 재능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 그럼 의대에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하나요? 의사들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럼 의대 면접에서는 왜 수리 면접을 안 보나요? 의대 면접에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수학과학이 그렇게 중요하면 과거나 영재고식으로 수학과학 융합형의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안 나와요. 자, 융합의 표본은 이제 어떻게 AI,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이게 뭐 한꺼번에 다 섞여져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학생들 중에서 난 수학은 진짜 싫은데요. 이런 거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디자이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자이너가 되려면 역학을 해야 돼. 지금 학생들 많은데요. 이거 꿈꾸는 학생들 많아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네가 이런 컨셉카, 플라잉카, 자율운행 컨셉카 이거 만들고 싶지, 그죠?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즘은 컴퓨터로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미술 스케치가 아니다라는. 컴퓨터로 만들어, 컴퓨터. 프로토타입을. 내가 소프트웨어로 공식을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지가 깎아. 그러고 나서 따듬을 때 내가 따듬는 거예요. 근데 이 곡선을 내가 이거 계산을 하나? 컴퓨터가 계산하기에 공식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내가 이런 자동차 공학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수학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리가 들어가야 돼요. 수학 플러스 물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서양화를 그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고 자동차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로봇공학 재밌게 생각하시죠. 애들이 참 로봇공학 이런 거 막 만들고 싶어요. 나도 요즘 거의 로봇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나오기 전에 열심히 제가 이 짓을 하고 왔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안 하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걸 로봇이 대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죠? 관련 과목이 수학하고 물리영어, 그 다음에 진학이 유리한 고등학교는 뭐 영재고 가고 이런 쪽인데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봇 박사 데니송의 꿈 설계도, 그 다음에 로봇 정신.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옛날 책인데 굉장히 기본적인 도서. 로봇공학을 생각하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CT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정보통신이죠. 창의성 코딩 수학.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학에 유리한 학교. 이렇게 보면 전부 영재고 가고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전국권 자사고. 이 세 개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학생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 프로게이머가 될까? 프로그래머가 될까? 게임 기획자가 될까? 이 세 가지 중에 참 헷갈렸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프로게이머는 누구냐면 20대 초반에 은퇴를 한다. 그래도 괜찮으면 프로게이머 해도 된다. 프로게이머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르다. 왜? 반사신경이 빠르니까. 내가 이거를 엔터키를 못 눌러요. 학생들하고 내가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내가. 이거 빨리 눌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는 반사신경. 프로그래머는 뭐냐면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사신경하고 상관이 없어. 과학고, 전국권 자사고.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가 필요해요. 게임을 기획하는 건 뭐냐면 이 경영학 분야예요. 지금 그 현빈이가 나오는 뭐 그거 있죠, 그죠? 그라나다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 야, 제가 그걸 보면 게임의 세계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을 빨리 번 사장이 누구냐면 전부 프로그래머 출신의 게임을 만든 사람들. 만일 현빈 같은 걸 진짜 우리가 VR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대박 안 치겠어요, 그죠? 이게 경영 쪽이고 그 다음에 코딩 쪽이에요. 우리 학생들 앞으로 돈 벌 기회가 많더라고요. 초 6학년에서 중1 갈 때 지금 진로 컨설팅 많이 보시잖아요. 한 학생이 되게 재미있는 꿈을 얘기를 했어요. 야, 20년 후 너의 꿈이 뭐야?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예비 중1, 초6 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포르쉐 911을 타고 싶어요. 오, 그 좋은 꿈인데. 근데 그거 왜 타고 싶니? 라고 물었어요. 폼 나잖아요. 그래요. 아, 폼 나는 건 맞는데 그 폼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예쁜 여학생한테 보여줄 수 있대. 그래서 문을 탁 열면 이게 버덕하잖아요. 그죠? 스윙이 탁 되면서 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빠! 그러면서 예쁜 여자애가 그 차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은 어떻게 쓰든지 간에 포르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슈퍼카를 굴리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뭘 하고 싶어요? 게임 기획이나 게임 관련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건 나쁜 건가요? 나쁜 건가요? 계속 격려를 하면서 그래. 그 차 한 수십 대는 사야지 그러면서 격려를 해 주실 건가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전국권 자사고 입학 전형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1단계는 내신인데 내신이 3개에서 5개 과목.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5개 과목 내신이다. 우리 학생들은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내신 3단 3과목 국영수 아니면 사회과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 과학 중점고는 생각보다 우리 쪽에 있는 학교 중에서 갈 만한 학교는 명덕고와 마포고밖에 없더라. 이 두 개만 말씀드려요. 우리 구 쪽에서. 이것도 양천구가 아니라 강서구에 있는 학교. 그래도 제일 가까우니까. 여의도고도 그렇고 별 갈 만한 데가 없더라. 그럼 영재고하고 과학고가 뭐가 틀려요? 그러면 자, 뭐 쭉 나오는데 이겁니다. 이거. 학교 재정. 연간 50억에서 170억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요. 근데 지역교육청 단위로 여기는 20억밖에 안 나와. 근데 20억도 굉장히 많은 거죠. 20억이 전국권 자사고 평균 정도 돼요. 이게. 일반 고등학교의 연간 지원금이 내려오는 게 교육청에서 3억에서 5억 정도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학교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영재고 가고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올 봄에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세종 가고 한성, 인천 가고 예술영재가 계속 경쟁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왜? 이쪽 분야가 ICT에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가고는 잘 알다시피 어느 쪽에 특화가 돼 있냐면 수학하고 물리 쪽에 특화가 돼 있어요. 학교가. 그래서 수학, 물리, 학과 쪽으로 많이들 진학을 해요. 서울대 쪽에. 근데 이 학과는 어떠냐면 굉장히 다채롭게 가는 게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 경쟁률이 다 올라온 거예요. 올해 다 경쟁률이 다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올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작년에는요. 영재고 시험을 치고 그 다음 2차에서 세종가고 한성가고냐 아니면 하나고냐 삼성고냐 이 중에 한 학교밖에 선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시험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상상고를 갈지 아니면 세종가고를 갈지 결정을 했어야 돼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풀어졌어요. 1차 영재고 시험 치어서 떨어지면 2차 세종가고 시험 또 치고 또 떨어지고 나면 상상고를 시험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근데 현실은 애들이 영재고 시험 떨어지고 그 다음에 2차에서 세종가고 시험 떨어지면 애들이 포기를 해서 일반고로 가요. 더 이상 트라우마를 받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3차까지 한 번 더 봐 그러지만 애들은 2번 시험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해에 2번 시험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영재학교는 필기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쪽 가서 또 출석 면접하고 심한 경우는 소집 면접까지 또 하고 그러고 떨어진 건데 3번을 시험 치고 더 심한 학생은 4번 시험 쳐서 떨어진 거예요. 필기시험 보고 워크숍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소집 면접, 출석 면접 또 떨어지고 4번은 시험 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5번째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멘탈 강한 학생들은 지원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상상고 지원했거든. 걔들 거의 다 붙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냐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드린대요.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한성가고, 그 다음에 상상고, 아니면 외대보고, 이라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들한테 너무 잔인한 구조예요, 이게.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학원 측면에서는 좋겠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잔인한 짓이에요. 차라리 의학계열 아니면 우리 쪽에 어머님들이 냉정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우리 애가 영재고에 갈 만큼 세종가고에 가서 애들 학업을 따라잡을 만큼 굉장히 거기에 열정적이고 거기에 대한 적성이 강하고 거기에 대한 머리가 있으면 저는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전국권 자사고로 가는 게 훨씬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 왜? 올해 경우를 보시면 경기 지역이 이탈이 생겨서 전국권 자사고를 꾸준히 잘만 대비하면 서울 지역에서는 우리 쪽에 보면 합격률이 보통 80%에서 85%거든요. 거의 다 된다는 거예요. 왜 확률이 80% 이상 되는 걸 놔두고 과거 영재고 경쟁률 보세요. 16.9대 17대 1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5월 21일 하루에 결정이 되니까 보통 10대 1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10%도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5% 정도 되는 그 합격률을 가지고 왜 가느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 필요가.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구조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애들한테 너무 잔인한 구조다. 차라리 하나를 선정해서 가는 게 훨씬 합격률도 높아지고 미래에 가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여학생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세줄 여섯, 세종, 인천. 왜? 이게 서울가고나 경기가고처럼 수학 물리 쪽으로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여학생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외고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꿈꾸는 거 UN-기구 국제기구잖아요. 그러면 JPO, 그 다음에 UNB 이쪽을 원하는데 UNB만 해도 이게 이제 발런티어를 뽑으니까 조금 낫다 싶지만 경력이 2년 이상 돼야 되고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1개 이상의 언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한 학교를 가고 싶다는데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진짜 국제기구로 가고 싶으면. 여기에 특화된 학교는 외고가 특화되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적합한지 여부는 한번 우리 학생들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래 한번 요걸 해보세요. 어린이가 너무 진짜 좋은가? 그 다음 애가 심하게 장난쳐도 이해가 되니?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정교과에 관심이 많고 성적이 없어요. 영어 수학만 잘하는 거 아니야?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다 잘해야 돼. 왜? 초등학교 선생님이 다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관심은 원도 없으면서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애들이 다 가고 나서 그럼 교실 청소 누가 할 거야? 담임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대인관계가 안 좋아요. 난 공부만 잘해. 그럼 애들하고 어떻게 지내? 못 지내. 그 다음에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아? 그리고 애들한테 가서 야 엄마 아빠 존경하고 잘 따라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슴에 손을 놓고 잘 생각해.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 여기서 내가 진짜 초등학생이 되고 싶은데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공부는 그 다음에. CEO가 되고 싶으면 전공 지식 쌓아야 되죠. 전공 지식이 뭐예요? 언어적인 것과 수학과학적인 것, 적극적인 성격에다가 외국어는 필수죠. 현빈이처럼 스페인 갔다가 영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왔다 갔다 하려면 외국어를 모르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유리한 학교는 그래서 외고, 국제고, 전국권자사. 자, 빌 게이츠가 엄마 아빠하고 굉장히 다툼이 많았잖아요. 아빠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아빠가 하버드대 1년 다니고 나서 중퇴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거의 내쫓김을 당할 뻔했잖아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제일 말한 게 뭐냐면 독서다. 독서. 여기 스포츠 봉사 나오는데 이거 다 좋은데요. 빌 게이츠는 지금도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독서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해요. 평일에 지금도 1시간, 주말에 3시간 독서를 하는데 옛날에는 얘가 독서벌레였어요. 성공을 하고 싶어? 그럼 책. 책을 읽어야 돼, 책. 공부보다 운동이 좋은 학생들이 보통 보면 운동선수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은 참 좋아하는데, 지금 와서 내가 뭐 프로야구 선수가 될 거야? 안 돼.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구단 직원, 이렇게 나와요. 스포츠 구단, 두산, NC죠. 그럼 따로 뽑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디서 가요? NC에서 파견 나가거든요. 50% 이상. 두산에서 50% 이상 파견 나가요. 그럼 그 대기업을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스포츠 에이전트. 뭐 유현진이 에이전트인 보리스처럼 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변호사예요. 미국은 변호사 아니면 이거 에이전트 자격증을 안 주거든요. 우리나라도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 아니면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PD나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들은 신방, 어문, 국제학부, 사회신문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전부 외고 관련이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이제 외고 국제고 입학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외고하고 국제고의 차이가 뭐냐면 외고는 영어와 제2외국어 비중이 35%예요. 근데 이쪽은 국제 계열 전문 과목이 30%예요. 그래서 제2외국어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2외국어를 진짜 싫어해라는 학생은 국제고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 학원을 보니까 명덕외고 영어과 못 갈 바에 그냥 국제고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엄청 많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쑥 올라갔어요. 3.3대 1.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이 또 많죠. 친구들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는데 뭘 하라고. 그럼 일단 그래 수학은 빼고 영어 국어는 하자. 영어 국어. 그 다음 외고나 일반고를 가서 내신 비교과에서 어디를 가냐면 외대, 인도 말레이어과, 베트남어과, 아랍어과. 여기 가서 전공원의 해외 주재원을 하면 석세스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해외에서 놀 수 있다. 놀아도 해외에서 놀면 돈도 많이 나오고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가 어디냐면 명덕외고 외국어예요. 명덕외고가 이런 걸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명덕외고 조금 안 되면 애들이 어떤 학교를 생각하냐면 항상 외대를 생각해요. 외대 무슨 과, 외대 무슨 과. 동일 음계열 가는 데는 짝이거든. 그 다음에 명덕외고 가는데 수학 성적 안 본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학 성적이 아예 안 들어가요. 영어, 국어, 사회 들어가잖아요. 왜 수학 못한다고 고민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면 돼. 이화여고 가면 되고 명덕외고 가면 돼요. 적성은 어떤 식으로 찾죠? 다중지능검사, 뭐 심리검사 이런 거 하고 그 다음 테드 보고 K목 보고 독서하고 체험학습하고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내가 저절로 적성이 떨어지질 않는다. 적성은 내가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IQ 그런데 IQ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올해 2019년 수능 만점자 중에 9명이 나왔어요. 재학생은 4명밖에 없어요. 김진영 군이 누구냐면 강북구에 있는 선덕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12살에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고1 때까지 계속 병원을 가서 치료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에 간 날보다 병원에 간 날이 더 많아. 그래서 고1 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오전 8시에 가서 10시 반까지 학교에서 개겼어요.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최종 내신이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죠. 최종 내신이 전교 3등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IQ가 110이야. 내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대 입학생 평균 IQ 117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믿질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학생은 IQ 110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요? 수능 만점했으니까 정시로 서울대 의대로 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첫째, 서울대는 머리가 안 좋으면 못 가라는 거. 두 번째, 서울대 의대는 천재만 간다는 거. 왜? 천재 아니면 거기 적응 못 하니까. 그럼 이 학생 안 가야 되는데. 서울대 의대 가서 어떻게 견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나라 수능 구조는 노력파가 성공하게 돼 있다. 근데 내가 노력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타율적인 간섭에 의해서 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걸 생각하는 게 우리 학부모잖아요. 중학교 때는 기숙사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기숙사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숙사 학교에서 그걸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고 기숙사잖아요. 자, 7교시가 끝나는 게 4시에 끝나. 4시. 똑같이 끝납니다. 하나 얘기를 들어볼까요? 신목고등학교 4시 되면 딱 끝나요. 그리고 어디를 가요, 애들이? 쌍쌍이 손을 잡고 양천공원을 가는 거예요. 이제 프레시하게 새 마음 새 기분으로 이제 데이트를 즐기다가 저녁에 똑같은 학원을 또 한 번 가요. 둘이서 똑같은 학원.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계속 SNS 문자를 가면서 오빠 사랑해. 그래 너 잘 들어갔네.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그래서 친목 들어간 학생 중에 제일 짜증나는 어머님들이 누구냐면 머리가 좋은 학생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외모가 출중한 남학생을 둔 부모님. 이것이 여자애한테 정신이 빠지더니 도대체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허무해 하시는 어머님 누구냐면 외모가 출중한 따님을 둔 부모님. 어차피 얘는 공부 안 해. 근데 보니까 남학생은 공부를 좀 해. 희망이 막 생기는 거야. 야, 쟤를 쫓아다니다 보면 그래도 좀 공부하는 거 배우지 않을까? 나중에 되면 여자애는 공부를 한다고 돌아서는데 남자애는 못 돌아서요. 실현의 상처에 걔는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거고요. 여자애는 그 전기를 빨아먹어서 올라가기 시작. 그래서 지금 제일 깊이 인물이 남학생들은 신목고, 여학생들은 목동고 이렇게 돼요. 서로 여자들끼리 기 빨아먹느라고 정신이 없다 보니 거기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면 4시 20분부터 보면 학교에서 뭐 하라는 게 없어요. 하라는 게 없잖아요. 1인 2기 활동하는 1인 2기. 예술, 체육. 왜냐하면 한 학원은 200m 수영을 컴플리트 못하면 졸업을 못해요. 실내 수영장 200m를 가는데 발이 땅에 안 닿아야 돼요. 개 헤엄을 치든 자유형을 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200m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장이 빵 찍히고 얘는 졸업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그거 하느라고 정신없어야 돼요. 그거 도장 받아야 되거든요. 1인 2기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예술, 체육 중에.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저녁 식사 자기주도 학습 1, 자기주도 학습 2, 자기주도 학습 3예요. 그럼 한 학원을 가야 되는 학생이 누구냐면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럼 자기주도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기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서 일반고하고 특목고 가는 학생이 딱 갈려지는 거예요.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고로 가야 돼요. 학원의 타율적인 학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얘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기가 훨씬 편해. 간섭을 받죠. 그 다음 토, 일요일도 똑같아요. 얘들은 한 달에 한 번 나올 수 있잖아요. 오전에는 보면 전부 HR. 그 다음에 1시 반부터 주말 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까지. 그 다음에 간식, 생활관 개방하고 정모하고 의무지침 이렇게 들어요. 근데 뭐 말이 의무지침이지 1시까지 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4인 1실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꺼서 여기 2명, 여기 2명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한 명이 불을 살짝 켜면 이 불이 빛이 흘러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애들이 겁이 나서 잠을 못 자요. 내신 떨어질까 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잠을 자는 그때 돼야 자기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자, 일요일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 반부터 저기까지 전부 자기주도. 그러니까 이 학교를 보내놓으면 굉장히 편하겠다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근데 편할 수 있는 조건이 딱 중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난 거고 할 수 있는 실력.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 용인 외대부가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요. 여기도 보면
자,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5시 40분까지가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타일적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근데 여기서부터 나머지는 전부 자기주도 학습. 여기도 자기주도 학습. 학습 플래너. 그 다음에 할 때, 숙제는 수업 후 9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자, 20분이 지나면 기억률 58%, 1시간 지나면 44%, 9시간 지나면 36%, 6일 지나면 20%, 25%. 애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돌았으면 바로 잊어먹는 확률이 50%가 넘어가는데, 애들은 20분 후에도 58% 기억을 유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9시간 지나면 3분의 1, 36%딱 떨어지는 거예요. 9시간 이내에 수업을 해야 돼요. 이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플래너를 짜야 되냐면, 자, 월수금 수학학원 다니죠. 화목 영어학원 다닌다고 치고, 그러면 월수금에 수학학원을 내가 다녀서 10시까지 왔어. 그럼 10시부터 애들이 보통 수학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숙제를 해요. 영어 숙제를 해야죠. 왜? 다음날 영어학원 가야 되니까. 이게 어디선가부터 뭔가 하나 엉킨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수학학원 갔다 와서 9시간 이내 내일 아침 6시까지 숙제를 해야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억이 58%가 쌩쌩하니까.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생각 안 날 텐데. 이걸 하루를 넘겨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학 숙제 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에 끝날 수 있는 게 2시간, 3시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10시에 끝나고 나서 숙제가 보통 2시간에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이게 2시간, 3시간을 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내가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제 바로 집에 보통 집 옆에 목동문 구조가 집 옆에 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애들이 보통 7시 50분까지 잠을 자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 의하면 6시간 이로 잠을 잔 학생들이 성공 확률이 제일 높은 거야. 7시간, 8시간 가면 신체적으로는 제일 건강하게 되는데 진학에 있어서 성공할 확률은 금방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머님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애들의 건강을 챙길 것이냐, 학교를 챙길 것이냐. 근데 보통 중학교 2학년 되면 다 성장해서 크게 영양 공부만 하고 숙면 막 해도 상관이 없어요. 6시간이긴 합니다. 6시간. 그러면 이 숙제할 수 있는 게 딱 그날로 떨어져요. 근데 그 부족한 수면을 언젠가는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언제 보충을 하냐면 토요일, 일요일. 그때 보충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건 그냥 샘플적으로 성공한 학생 사례를 그대로 해준 거예요. 이 성공한 학생이 누구냐면 중3 때, 중3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 성적이, 중간고사 성적이 딱 얘가 50에서 60점 사이였어요. 내가 아까 예를 든 게 80점 초반이라고 자꾸 얘기를 들었는데 얘는 50에서 60 사이였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제가 미친 척하고 플래너를 짜줬어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얘가 이걸 지켰어요. 그랬더니 이걸 3학년 2학기까지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수학이 100점이 나왔어요. 3학년 2학기 기말 마지막 필기시험에 성적이 100점이 나왔어요. 영어는 그렇게 못 나왔어요. 영어는 너무 오래 나와가지고. 그런데 수학은 100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걔가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6시간 안에 잤어요. 보통 4시간, 5시간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걱정이 돼서. 야, 그렇게 하면 엄청 졸릴 텐데, 잠 안 자고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학교 가서 잔대요. 어차피 자는 시간이 필요해요. 학교에서 자든 어디서 자든. 근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학원 중심으로 간 거예요. 노멀한 학생은 학교 중심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학원 중심으로 가는 게 사실은 성공이 싫은 길이에요. 대부분은. 자, 포철구 면접문항이 올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 겁니다. 8분간 생각하셔가지고 큰 주제 2개 문제 갖고 하는데 비만세의 정의와 비만을 통해 생기는 질병을 정리하고 보기에는 건강적인 국가는 노력해야 되는데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리가 있고 문제는 비만세에 대한 차분반 의견 그 다음에 시행될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는 거 핵 폐기물 처리할 때 20년 동안 수조 바닥에 놓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공통 질문이에요. 공통 질문이에요.
내가 인문계열인데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20년 동안 수조 바닥에 놓는데 그 이유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면 정권 자사가 못 간다는 거예요. 제1신문이 나와 있어요. 제1신문이. 그 제1신문을 보고 나름대로 추론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추론을. 그래서 개별신문학 이게 틀린 겁니다. 친구와 선생님 갈등이 생긴다면 너 어떡할래? 이런 건 개별신문. 이거는 공통질문은 뭐냐면 이거는 순전히 논리적 사고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력을. 김천구도 그렇게 나왔어요. 기차 안에서 두 명이 사과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기독교인과 이슬람교 두 명이 종교적 차이에 대한 얘기, 야만인과 문명인과 문화 갈등 문제가 나오는데, 자, 세 지문의 공통점을 말하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난 갈등 사례를 얘기를 해. 내가 수학과학 전문으로 해서 과학고 준비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면 전국군 자사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큰 주제 두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떨어뜨릴 때, 팔 때, 나무젓가락, 고무권, 이렇게 종이 한 장, 새우관과 불재하는 풍선을 이용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요. 내가 인문사회계열 외교관이 되고 싶은데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문이 있다니까, 지문이 나온다니까. 그럼 명덕예고는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명덕예고는 공통 질문이 없어요. 서울의 외고는. 자신이 자기 주도 학습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했던 공부 방법을 설명을 해보세요. 이거는 단골입니다. 단골. 무조건 나와요. 영어를 주로 쓰는 외고잖아요. 영어를 주로 쓰는 국제고잖아요. 그러면 너 자신만의 영어 공부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특별히 영어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저 질문에 절대 대답을 못해요. 물론 면접 대입해서 훈련시키겠지만 못해요. 이게. 그 다음에 원더라는 책을 원서를 읽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물었냐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왜 인상적이었는지까지가 면접 대비반에서 보통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명덕예고 하나 더 치고 간 게 뭐냐면 그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몇 권 쓰지 않았을 거잖아요. 자기소개서에. 인상 깊은 책 한 2권 정도 썼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네가 원더라는 책에 빠져서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는데 그럼 그걸 우리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서를 읽었으니까 인상 깊었다니까 그럼 영어로 얘기를 해봐. 자, 첫 번째 질문. 선생님도 면접하는 선생님도 그 책을 읽었냐? 읽었을까요? 이 질문을 낸 선생님이 원더라는 책을 읽었나요? 백발백중 못 읽었겠죠. 그죠? 읽고 싶지도 않았겠죠. 내가 뭐 그 책을 왜 읽고, 애들 수십 명 있는데 내가 왜 그 책을 읽어야 돼? 절대 안 읽어요. 자기소개서 보는 거거든요. 생기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원더라고 돼 있어. 그럼 얘가 진짜 읽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진짜 학원에서 너 이 책 쓰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라고 쓰지 않았나 테스트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문을 한번 해요. 선생님이 모르잖아요. 원더라는 책 안 읽었다니까요, 내가. 근데 그냥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기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겠죠. 원더라는 책 속에서 내가 가장 감명 깊었던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겠죠. 근데 그게 영어 원서에 그대로 생각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 부분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명덕에서 보는 건 사실은 두 번째를 보자는 거예요. 걔가 진짜 그 구절을 암송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더라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명덕에서는 패스예요. 그러면 영어만 잘하면 되나? 가 아니다. 수학과 다른 과목의 차이점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참 그 학생들이 보면 요즘 자소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스위스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스위스에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애가 자소서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스위스의 다문화 정책이 뭐고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이 무엇인지 비교해서 얘기를 해봐. 뭐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지?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특목관 강사들을 좀 하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 인기 강좌가 뭐냐면 글쓰기 강좌예요. 라이팅 강좌예요. 왜 라이팅 강좌냐면 이게 취업 대비 적격받아요. 하버드 대생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취업하는데 면접하는데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글쓰기 수업을 하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취업해서 PT하고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글쓰기 수업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처음에 오피니언,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요. 그리고 나서 리즘, 본론입니다. 이유와 근거를 증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example이에요. 사례와 예시로 증명을 해요. 이 본론 두 개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으로 봐서 결론, offer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견을 강조하고 자신의 제안스가 들어가요. 이게 에세이 라이팅이에요. 이 연습을 CNC 특목관에서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면접이 패스가 된다는 거죠. 하버드도 패스가 되는데 왜 패스가 안 되겠어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과정을 우리말로 쓸 때하고 영어로 쓸 때하고 감각적으로 사고력이 발전하는 게 틀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오늘 그 로맥인가? SK 와이번스의 로맥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용병 외국 캐나다 출신인데 우리나라 와서 SK에 뛰어가지고 재계약을 했어요. 집이 캐나다에. 걔가 뭐 2살인가 3살인가 뭐 그럴 거. 근데 걔가 한국에서 오고 캐나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의 사람들도 사귀고 이쪽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기가 쓰는 언어가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구분을 못한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영어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한국어를 말하는 건지 근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개념적으로 얘는 내가 이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목관에서 영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면 논술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논술은 어떻게 보면 이걸 굉장히 데코레이션 해주는 과목이에요. 제일 필요한 거는 사실은 영어를 배우면서 이 작업이 선행이 돼야 돼요. 이 작업이 그냥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영어학원 제 뭐 쪽에 뭐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면 좋죠. 그죠? 오면 좋은데 중요한 건 학원에서 이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업을 해야 나중에 면접 대비반을 가든 아니면 집에서 혼자 면접 대비를 하든 간에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제일 효과적인 학교는 민사고. 민사고는 철저하게 이 형태로 갑니다. 영어 면접에서. 그 다음 국어 면접에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걸 모든 관에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게 CNC학원의 목표인 거고. 그 다음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이거는 생기부 관리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관리 주기는 3, 4개월에 한 번인데 제일 좋은 거는 무료라는 거. 그 다음에 대상은 특목관, 프리미엄관, 특목수학관, 영재과학관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본관이나 목동관에 있는 학생들은 영수재원생 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 뽑는 건 아니고 뭐 일부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부 및 인성관리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3학년 1학기부터 이제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면접 대비만 바뀌어져요. 면접 대비반은 뭐냐면 뭐 외고를 가고 싶고 그럼 자소서를 써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료로 이루어지고요. 수업은 보통 월 4회 정도 기준을 하게 되고 자소서 쓰는 것과 모의 면접을 같이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통 이제 합격률이 80%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80% 나오는 것도 이게 내가 전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절대 그 숫자가 안 나와요. 제가 가거나 뭐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뭐 거기가 좀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가거나 영재고 가야 되는데 놓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사고력을 기르는 영어 수업은 특목관 수업은 녹으면 안 된다. 녹으면 자기 손해예요. 녹으면 자기 손해예요. 자, 요거는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오늘 학생들이 보여주시고 싶은 거는 인천영재학교 화학실험기구 이런 것들이 제가 70억에서 150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기구 하나가 10억에서 20억 사이다. 일반고나 과거에서는 설치 못한다. 이런 거 설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혜택입니다. 영재학교나 우리가 말하는 서울과고 이런 쪽에서. 그 다음 하나고 1인 2기는 오케스트라, 통기타, 그 다음 미술, 사진, 그 다음 운동. 우리 여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필라테스와 요가, 방송 댄스, 복싱 헬스. 이게 왜 있냐면 하나고의 고민도 있는데 뭐냐면 여학생들이
하나고에 기숙사 있으면 이제 동과 동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의 안 걷잖아요. 민사고는 사실 이런 게 별 필요 없어요. 민사고는 계단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서울대 관악 캠퍼스 같기 때문에 이런 거 없어도 애들이 튼튼해지면서 다리가 굵어져요. 근데 하나고는 바로 옆에서 옆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안 걷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비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려고 필라테스와 요가, 방송 댄스, 복싱 헬스까지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게 2일 1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책장이 있잖아요. 옷장 겸해서 여기 옆에 또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불을 틀어. 그러면 요걸 사사사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2 학생이 이것들이 드디어 또 공부를 하는구나. 아,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고 식당 메뉴. 샐러드 바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외대국어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성화고등학교 하나. 특성화고는 대부분이 취업 쪽인데 이 특성화고는 안산에 있는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진학 위주예요. 그래서 내신이 보통 10에서 15% 사이 애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진학 실적이 서울대, 카이스트,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대, 일본공대, 유니스트, 해외대학까지 91명이 상위권 대학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성화 계열 진학자들을 위한 입학 전형이 따로 있어요. 3% 뽑는 게 있는데 이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들어가요. 그래서 딴 학교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하위권 대학이야 뭐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가는데 상위권 대학은 이 학교만의 그냥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가고 역제고 그런 쪽보다는 차라리 2개를 다 하고 싶은데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라고 하는 학생은 이 학교의 특색이 뭐냐면 커리큘럼이 거의 과거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금의 스팀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재단으로 있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학교 이런 거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필라테스, 가요, 댄스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스쿼시 할 수 있는. 우리 목동 청소년 수련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제작 실습 이렇게 해요. 이게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숙사가 이렇게 지금 연출된 사진이죠. 연출 안 된 걸 보면 바닥에 전부 옷 다 떨어져 있고요. 그냥 보기가 좀 흉측한데 굉장히 깔끔하게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진주항공고. 이거는 마이스터고요. 이 학교는 진학이 없습니다. 진학이 없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공군 정비사로 가요. 공군 정비사로 가면 좋은 점, 일단 취업 걱정이 전혀 없다. 왜? 의무 취업 7년인데 7년 하고 나서 졸업 후 의무 복무 7년이거든요. 그럼 7년 하고 나서 뭐 해? 아시아나하고 모든 항공사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여기에 대한 인기가 좋아서 안 나와요, 애들이.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학비와 기숙사비가 무료다. 그 다음에 진주에 있다고 말씀드려요. 진주. 가기 진짜 힘들거든요. 1학년은 32만원, 2학년은 38만원, 3학년은 47만원을 학교에서 줘요. 학교에서 주는 건 거짓말이고 국방부에서 돈을 주는 거죠. 이게 준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이건 국방부 바로 직영체제로 돼 있어서 학교에서 요만큼 오히려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재비도 없고요. 그 다음 오히려 용돈을 학교에서 주더라. 제가 보기에는 여기 대상되는 학생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누구. 근데 이게 내신 15%까지. 여학생들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명덕외고 들어가도 여기는 못 들어가요. 왜? 전체 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쪽입니다. 여자는 거의 내신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항공 쪽으로 관심이 많은데 이런 거 생각하는 학생은 오히려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앞으로 2034년까지 항공정비사는 60만 명이 더 필요해요. 앞으로 굉장히 이게 뭐 우리나라 항공산, 저가 항공산 계속 생기잖아요.
정비 인력 부족해서 난리야, 난리. 항공 그 파일럿도 부족하지만. 그 다음에 여자 기숙사도 따로 있습니다. 앞에 있는 디미국보다 훨씬 낫죠. 2인 1실로. 그래서 진주나 경남 이쪽에서는 여기 못 가서도 난리야. 그 우리 쪽에서 몇 명 학생들이 지원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보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해요. 애들이. 그 다음에 상상고 좀 흐릿하게 나오는데 의대 진학 작년에 190 몇 명인가 의대 갔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더 제가 의대를 간다면 양정이나 강서를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양정 강서 가는데 수학과학 진짜 잘하고 영어 잘하거든요. 그럼 그냥 상상고를 가. 외대부고를 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외대부고는 좀 그렇지만 상상고나 포천이나 김천을 가야 돼. 왜? 이게 지역인지 전형이 이제부터 의무적인데요. 지방의대 가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고나 강서나 양정은 서울 경기에 있는 학교는 해당 사항에서 제외돼요. 지방에 있는 학교만 되는 그 제일 큰 수혜가 아마 보기에는 상상고하고 민사고가 될 거예요. 강원도 의대 안 가려고 민사고 쪽에서. 구내식당이 좀 흐릿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굉장히 잘 나온다고 상상고에서 얘기하는데 요번에 1월 17일인가 뭐 저희들 1월 중순에 상상고 방문하는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상상고 가서 구내식당 가서 좀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그쪽 요리사분하고 이렇게 출퇴근이 안 맞아가지고 못 먹게 됐는데요. 항상 자랑하는 게 상상고는 구내식당이 너무 좋다 이렇게 제가 자랑을 해요. 근데 왜 애들이 2달 지나면 치킨을 시켜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암만 잘 만들어도 애들은 뭐. 그 다음 상상고 기숙사 올드하죠. 그죠? 애들이 불만족을 느끼는 거. 아마 이 올드하는 시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외대부고하고 하나고부고 조금 이제 그렇죠. 옛날에 만들어져서 그래요. 외대부고는 뭐 굉장히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것도 2인 1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구니가 있어요. 여기 바구니에 옷을 탁 해서 밖에 딱 들어놓으면 아줌마가 메이드가 수거해서 세탁을 해서 딱 갖다 줘요. 그러니까 레지던스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진짜 기족적으로 생활해요, 애들이. 그 다음에 4인 1실이 아니라 2인 1실이에요. 하나고에도 4인 1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교내 식당이 거의 카페테리아식으로 나와요. 너무 잘 나옵니다. 제가 먹어본 구내 식당 중에 사실은 상상고도 좋고 뭐 하나고도 다 좋은데 제일 좋은 학교는 사실 외대부고였어요. 제일 음식이 잘 나오더라고요. 남학생들이 전부 외대부고 가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음식 너무 맛있어요. 동아리 200개 있고.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요. 이제부터 자율 동아리 못 씁니다. 학생 내년에 아시죠? 그죠? 학생부 기재사항 변경이 돼서 그럼 일반고에서 이런 학교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게 학교 동아리 숫자가 아니라 자율 동아리 숫자로 따라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학교에서 이렇게 외대부고처럼 동아리를 200개 못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못 만들까요? 만들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내가 전체 물리학 하고 싶어요. 선생님 학교에 신청서를 냈어요. 10명의 신청서를 냈어. 학교에서 동아리 신청 허가해 주거든요. 그럼 학교 동아리 처음에 하나 만들자.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해요? 뭔가 기구를 하나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고는 못 사줍니다. 딱 있는 동아리 계속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가람고등학교 후드티 얘기하는데 외대부고는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교복을 아직까지 입고 있어요.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계절 옷을 아직도 입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동복, 하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다 틀려요. 사파리 옷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같죠, 그죠? 근데 실제 그쪽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천의 하늘고, 보면 나는 거의 레지던스인데 이것도 연출된 거예요. 평소에 가보면, 짐작하실 거 우리 애 방이 어떻지? 막 떨어져 있잖아요. 다 그래요. 하늘고 캠퍼스는, 보면 굉장히 구조가 하나고하고 비슷해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앞에 하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 니은 들어가고. 왜 이렇게 비슷하냐면, 하나고를 만든 디자이너가, 건축 디자이너가 이 건물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냥 설계에 조금만 변경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가서 보시면. 그다음 하늘고 구대 식당은 환상을 깨고 가야 된다. 제가 그래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서울, 인천 별로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내 식당에 대한 그런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포철고는 아름답습니다. 위에서 보면 아름다워요. 그다음 포철고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숲이 딱 있잖아요. 포항 시내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20분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 편에 이쪽으로 가다 보면 포철 중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사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냐면 포항제철 공업단지가 있어요. 그 다음 그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포스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갇혀서 지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제가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다. 지가 가방 들고 아무리 가봤자 여기 버스 타고 20분이 돼야 굉장히 좋아 보이죠. 20분을 이 길을 타고 쭉 가야 포항 시내가 나옵니다. 그 다음 포철고는 그래서 애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걸 생각해서 이런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금도 딱 눈에 띄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걸 때려야 돼요. 누구를 때리든지 간에 때려야 돼요. 여학생들도 때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골프. 특징적으로 골프 수업입니다. 오케스트라 있고요.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트. 여름이니까 옆에 이제 그 포항 그쪽에 그 바닷가잖아요. 그래 래프팅, 윈드서핑, 조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포항이 옛날에 참 서울 오기가 힘든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여기서 있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생각한 게 그러면 풀어야지. 뭘로 풀어? 공부를 해서 풀라는 거짓말이고 애들이 땀을 흘리게 해줘야 돼요. 스포츠야. 그러면 스포츠 활동 굉장히 장렬했어요. 애들. 역사문화여행도 가고 이게 주말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뭐 경주도 가고 클라이밍하고 학부모와 함께 이제 경주 놀러 가는 이런 쪽 문화체험 활동. 김천고는 아늑하게 됐어요. 애들이 여기는 축제 사자 축구만 해요. 남자 고등학교니까 좋잖아요. 축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김천고도 전국 랭킹으로 따지면 8등, 9등, 10등 요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더 불구하고 동아리가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동아리예요. 학교 동아리. 그러니까 이게 학종으로 특화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정부권에서. 김천구가 돈 안 쓴다 그래도 보통 한 해 20억 써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민사고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슨 청와대처럼 돼 있죠. 그죠? 이게 기숙사예요. 이게 기숙사고요. 여기가 강의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무빙 워크가 없다는 거. 에스컬레이터가 없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 내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기숙사 동이라니까. 기숙사가 여기에 있는데, 만약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 그러면 걸어 내려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강의를 들어. 그 다음 또 그날따라 또 체육 수업이 있어. 그래서 또 빽빽이를 돌아. 그래서 아유 피곤해 그러면서 갔더니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안 고쳐져 있어. 9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민사고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튼튼해요. 그 다음에 공기가 너무 좋아요. 횡성이거든요. 횡성. 그래서 횡성이 옆에 이제 한우 고깃집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면회 가면 그냥 꼭 무슨 군대 면회 장소고 옆에 바로 횡성 한우집으로 빠져서 일단 애들 원기 보충 시키고 그리고 나서 오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서울대 관악 캠퍼스를 생각하시면 딱 맞다. 그래서 한번 이게 매해 한 6월, 7월 정도 되면 학교에서 학교 설명회를 해요.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도 학교 자체 설명회 또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추천해드려요. 공기도 좋고 학교 캠퍼스가 너무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사고의 자랑.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너무 촌스럽죠, 그죠? 개량 한복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애들은 아직도 자랑스럽게 저렇게 입고 다녀요. 근데 제가 보면 이게 무슨 민속촌도 아니고 왜 민사고가 그래서 요즘 왜 인기가 없어졌냐면 하나고에 비해서 자꾸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웃 오브 데이트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복부터 바꿔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개량 한복 이거 입고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학년 때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1월 4일 되면 모든 정부권 자사고 실적이 다 나옵니다. 모든 경향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 입학 경향하고요. 올해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가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작은 기념품 하나 있어요. 그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